저희 리허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리허설 안 하면 광고주님도 그리고 저희도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케팅 스튜디오의 영상 PD 상남입니다. 요즘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네이버 그 외에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라이브 커머스란 걸 하고 있는 걸 아시나요? 일반인, 소상공인 또는 농부들도 라이브 커머스란 새로운 형태의 홈쇼핑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라이브 커머스를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하는 방법 7단계를 공유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도 라이브 커머스의 달인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셀링 포인트 작성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판매할 제품을 분석한 뒤 제품의 어떤 점을 어떻게 강조해서 높은 판매량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정리하는 스토리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품의 특장점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가장 흥미로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연출할지 등 대본을 만들기 전 작업인 셈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광고주로부터 타사의 동일 제품들과 어떤 점이 강점인지를 들은 뒤 저희만의 방식으로 제품의 셀링 포인트 소비자의 언어로 바꿔서 큐시트 또는 프롬프트를 제작합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영상팀 큐시트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명 대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보통 광고주에게 어떤 형식으로 전달받으시나요? 우리가 상품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알기 위해서 광고주한테 이제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의 특장점 토대로 큐시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큐시트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특장점이 잘 보여지는 시연이랑 소비자에게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소비자 언어로 큐시트를 제작하는데 이 두 가지가 큐시트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용 배너 이미지 제작입니다. 배너 이미지란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나 동영상 혹은 판매 촉진과 시청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은품, 혜택 또는 할인가 등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죠. 사실 라이브 커머스는 그냥 휴대폰만 가지고 말로만 판매를 이뤄내도 상관없지만 옛날부터 홈쇼핑들이 이런 이미지들을 제작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홈쇼핑에서 최고의 판매 효율을 내는 데 있어서 배너 이미지 제작은 홈쇼핑의 필수 불가결 요소입니다. 포토샵을 다룰 줄 모르셔도 요즘은 공짜로도 배너 이미지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쇼호스트 섭외입니다. 사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만 가봐도 많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들이 쇼호스트를 섭외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판매에 있어서 제품이 얼마나 좋냐와 이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쇼호스트는 방송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홈쇼핑에 있어서 활용점점 같은 부족한 2%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도 쇼호스트의 섭외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현명 대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쇼호스트 섭외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광고주의 상품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품 컨셉에 맞춰서 쇼호스트를 섭외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종 5명을 선정해서 리스트업해서 업체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사전 미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죠? 광고주와 쇼호스트 그리고 우리 영상팀이 합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 영상팀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스튜디오 섭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스튜디오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외부 스튜디오나 야외 촬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촬영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수영복을 판다면 수영장에서, 감귤을 판다면 감귤 농장에서 파는 게 현장감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꼭 집이나 회사에서 팔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뒷배경은 굉장히 한정적이게 나올 테니 뒤에 백그라운드만 잘 꾸며주시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꼭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나 구글에 스튜디오 대여 라고 검색만 해도 정말 여러 군데가 나올 테니 내 제품이 어떤 테마에 잘 어울리고 브랜딩에 도움이 될지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망의 장비 세팅입니다. 사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만 봐도 휴대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까진 좋지만 방송의 퀄리티가 어떠하냐에 따라 브랜드의 이미지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명과 마이크인데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쓰는 조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스튜디오 조명을 쓸 필요 없이 집에 있는 데스크 스탠드를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싼 조명이라도
스튜디오 조명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이크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도 되지만 영상을 보는데 시각적으로 좋아 보여도 오디오가 좋지 않으면 영상의 질이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렴한 핀 마이크를 하나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핸드폰과 마이크를 연결해주는 핸드폰 마이크 젠더, 그리고 스마트폰용 핀 마이크 하나 정도는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은 내가 쓴 대본이나 큐시트를 사용해서 실제 방송을 하듯이 예행 연습을 하는 단계인데요. 쇼호스트의 컨디션, 진행 순서, 동선, 음향, 조명과 같은 것들을 점검하며 방송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필수 단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대본이나 큐시트를 아무리 잘 숙지하고 생방송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생방송을 하듯이 그대로 진행해보면서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들을 생방송 전에 수정해주고 동선도 바꿔줍니다. 리허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리허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리허설 안 하면 광고주님도 그리고 저희도 그냥 시원하게 말아먹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생방송 전에 해야 할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소통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들과의 소통인데요. 과거의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청자와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여타 실시간 인터넷 방송처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본을 수정하고 진행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방송의 수월한 진행을 위해서 쇼호스트가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은 업체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쇼호스트가 놓친 중요한 댓글들은 진행 감독이 캐치해서 쇼호스트에게 답변해달라고 요청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실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해보면 정신없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이죠.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를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알아야 할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판매량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성공적인 판매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저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성공적인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다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마케팅 스튜디오의 상남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